제21강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기업은 언제부터 주가가 움직일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부터는 영업이익 심화편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영업이익의 개념과 활용법을 공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이 어떻게 기업을 분석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급증하면 주가는 언제 오를까요? 많은 개인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업이익이 발표되고 나면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은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가는 미래를 먹고 산다.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업이 오늘 발표한 영업이익은 이미 지나간 실적입니다. 시장에서는 그것을 과거의 숫자로 봅니다.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은 앞으로 6개월, 1년 뒤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할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매수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현재 영업이익은 아직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재고는 빠르게 감소합니다. 인공지능 서버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고객사의 주문도 조금씩 증가합니다. 아직 영업이익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관은 이런 데이터를 모두 연결합니다. 다음 분기에는 영업이익이 개선되겠구나. 내년에는 실적이 크게 증가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실적 발표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몇 달 뒤 실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때 언론에서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영업이익 사상 최대, 깜짝 실적 달성, 목표 주가 상향. 이 시점이 되면 개인 투자자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기관은 상당 부분의 수익을 얻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는 실적을 보고 사고, 고수 투자자는 실적이 좋아질 기업을 먼저 찾습니다. 이 차이가 장기적으로 매우 큰 투자 성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이 증가하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매출이 먼저 증가합니다. 매출은 영업이익의 출발점입니다.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은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면서 영업이익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개선됩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비용이 줄어들면 영업이익은 훨씬 빠르게 증가합니다.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 이런 변화는 미래 실적 개선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세부 수주 공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선, 방산, 플랜트,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수주가 늘어나면 몇 개월 뒤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수주 증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업의 투자 설명회 자료와 실적 전망을 확인합니다. 기업이 올해보다 내년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자신 있게 설명한다면 시장은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증권사 컨센서스를 확인합니다. 시장에는 이미 많은 애널리스트가 미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예상보다 좋아질 것인지, 예상보다 나빠질 것인지가 주가를 움직입니다. 이것을 시장에서는 기대라고 부릅니다. 주가는 영업이익보다 기대의 변화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도 주가가 하락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그 정도의 실적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직 영업이익은 낮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기업은 주가가 먼저 상승하기도 합니다. 바이오 기업도 비슷합니다. 현재 영업이익은 적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임상 결과가 좋아지고 신약 허가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시장은 몇 년 뒤에 영업이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한 업종도 존재합니다. 결국 좋은 투자자는 숫자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매출 증가, 영업이익 증가, 영업이익률 개선, 수주 증가, 시장 점유율 확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산업 사이클,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합니다. 기업 분석은 퍼즐과 같습니다. 한 조각만 봐서는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미래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첫째, 주가는 현재의 영업이익보다 미래의 영업이익을 먼저 반영합니다. 둘째,
실적 발표보다 실적 개선의 신호를 먼저 찾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셋째, 영업이익은 반드시 매출, 영업이익률, 수주, 산업 사이클, 기관 수급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넷째, 좋은 투자자는 뉴스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뉴스가 나오기 전에 기업의 변화를 읽는 사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 기업은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를 초고수 관점에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22강 영업이익 흑자 전환 기업은 어떻게 분석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업이익이 급증하기 전에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이유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주제 가운데 하나인 영업이익 흑자 전환 기업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보다 보면 이런 기사를 자주 보게 됩니다. 영업이익 흑자 전환, 분기 흑자 달성, 적자 탈출 성공. 이런 기사가 나오면 많은 투자자는 기대를 갖습니다. 이제부터 이 기업이 크게 성장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선 흑자 전환 뉴스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하락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흑자 전환의 의미부터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흑자 전환이란 적자를 기록하던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본업이 정상적인 수익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해야 합니다. 흑자 전환이라는 결과보다 왜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기업을 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덕분에 생산 원가가 줄었습니다. 한 분기 동안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분기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영업이익도 다시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흑자 전환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기업을 보겠습니다. 매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판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객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로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흑자로 전환된 기업은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흑자 전환이라도 질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매출 증가입니다.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었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기업의 제품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은 줄었는데 비용만 줄여 흑자가 되었다면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만 흑자로 바뀐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률도 함께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이익률이 계속 좋아진다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객입니다. 기존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지, 새로운 고객이 증가하는지, 해외 고객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지도 중요한 분석 대상입니다. 고객이 늘어나는 기업은 매출의 지속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네 번째, 제품 경쟁력입니다. 기업이 가격을 낮춰서 판매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쟁사가 따라오기 어려운 기술과 품질로 판매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장기간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 산업의 흐름입니다. 기업 혼자 좋아진 것인지 아니면 산업 전체가 회복되고 있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는 시기에는 여러 기업이 함께 흑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조선업도 슈퍼사이클이 시작되면 수주 증가와 함께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업의 흐름을 함께 보면 기업의 미래를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현금 흐름입니다. 영업이익이 흑자라고 해서 현금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외상 매출이 많다면 실제 현금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부채입니다.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는데도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면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적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재무 안정성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시장의 기대입니다.
이미 시장이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었다면 좋은 실적이 발표되어도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좋은 흑자 전환이라면 주가는 강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서는 숫자보다 기대의 변화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가 하는 실수도 있습니다. 흑자 전환 기사만 보고 바로 매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사 한 줄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앞으로도 계속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가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좋아졌는지,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는지, 기술력이 강화되었는지, 원가 구조가 개선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투자는 현재의 숫자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변화를 사는 것입니다. 흑자 전환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그 이후에도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첫째, 흑자 전환이라는 결과보다 왜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지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률 개선이 함께 나타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십시오. 셋째, 산업의 흐름, 현금 흐름, 부채, 고객 증가, 제품 경쟁력까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넷째, 흑자 전환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갖춘 기업이 장기적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23강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 기업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주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업이 창사 이후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신문에서는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보도합니다. 증권사에선 실적 호조라는 보고서가 나옵니다. 많은 투자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은 앞으로도 계속 오르겠구나.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발표한 날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영업이익이 최고가 아닌데도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면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과거의 결과입니다. 주가는 미래를 먼저 반영합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투자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창사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다음 해 메모리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는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경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현재 영업이익이 아무리 좋아도 내년 실적 감소를 먼저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한 기업은 아직 영업이익이 평범합니다. 하지만 신규 공장이 완공됩니다. 생산 능력이 크게 증가합니다. 대형 고객과 장기 계약도 체결합니다. 신제품 판매도 빠르게 늘어납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기업은 현재 실적이 최고가 아니더라도 주가가 먼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시장은 현재보다 미래를 먼저 평가합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자는 숫자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숫자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상 최대 영업이익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첫 번째, 매출 증가 때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이 많이 팔려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매출은 그대로인데 비용만 일시적으로 감소해서 영업이익이 늘어났다면 지속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업이익률이 함께 증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거나 원가 관리 능력이 좋아졌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산업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이 경기 회복의 초입인지, 성장의 중간 단계인지, 아니면 정점인지에 따라 같은 영업이익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조선업은 수주 이후 실제 영업이익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방산기업도 대형 계약 이후 실적이 점진적으로 반영됩니다.
반도체 역시 업황 사이클에 따라 영업이익이 크게 변합니다. 그래서 산업의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네 번째, 기업의 경쟁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지, 신제품이 성공하고 있는지, 경쟁사가 따라오기 어려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요소가 함께 나타나는 기업은 영업이익 증가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현금 흐름도 중요합니다.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했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나빠지고 있다면 왜 그런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아닌지, 외상 매출이 증가한 것은 아닌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 부채와 투자 계획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이익이 좋아졌더라도 과도한 차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면 미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무 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은 실적이 일시적으로 흔들려도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가 하는 실수도 있습니다. 뉴스 제목만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상 최대 영업이익, 역대 최고 실적. 이런 문구를 보면 이미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은 몇 개월 전부터 그 실적을 예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자는 기사보다 먼저 숫자의 흐름을 봅니다. 그리고 숫자보다 기업의 변화를 봅니다. 실적이 좋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분석합니다. 투자는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사는 것입니다. 현재 영업이익이 최고라는 사실보다 내년과 그 다음 해에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좋은 기업은 한번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이 아닙니다. 여러 해 동안 꾸준히 성장하며 영업이익을 늘려가는 기업입니다. 장기 투자는 그런 기업을 찾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실전 체크리스트.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매출 증가에서 나온 것인가? 영업이익률도 함께 개선되고 있는가? 산업 사이클은 상승 구간인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가? 현금 흐름은 건강한가? 부채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시장은 이미 이 실적을 예상하고 있었는가? 앞으로도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가? 오늘의 핵심 정리. 첫째,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반드시 최고의 투자 기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현재의 영업이익보다 앞으로의 영업이익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영업이익은 반드시 매출 성장, 영업이익률, 산업 사이클, 경쟁력, 현금 흐름까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넷째,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은 일회성 최고 실적보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업이익 컨센서스와 실적 발표는 왜 중요할까요? 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24강 영업이익 컨센서스와 실적 발표는 왜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투자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개인 투자자가 어려워하는 컨센서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식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기사를 자주 보게 됩니다.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어닝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고 투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컨센서스가 무엇인지, 왜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투자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컨센서스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여러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평균 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10개 증권사가 어떤 기업의 다음 분기 영업이익을 각각 예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곳은 800억 원을 예상합니다. 어떤 곳은 900억 원을 예상합니다. 어떤 곳은 1000억 원을 예상합니다. 이 여러 예상치를 평균낸 값이 바로 컨센서스입니다. 즉, 시장이 현재 가장 많이 기대하고 있는 실적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기업이 영업이익 1000억 원을 발표했습니다. 좋은 실적일까요? 많은 사람은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기대가 1200억 원이었다면 1000억 원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업이익이 800억 원이라도 시장의 예상이 600억 원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주가는 실적의 절대적인 크기보다 기대와 실제의 차이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컨센서스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인공지능 투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도 다음 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실제 발표된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보다 낮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영업이익은 증가했더라도 주가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오면 주가는 강하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적보다 기대의 변화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이오 기업도 비슷합니다. 시장에서는 기술 수출이나 임상 결과를 기대합니다. 예상보다 좋은 계약이 발표되면 앞으로의 영업이익 전망도 함께 높아집니다. 그러면 현재 영업이익이 크지 않아도 기업 가치는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주 증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 시장은 몇 년 뒤 영업이익까지 미리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방산기업 역시 대형 계약이 예상보다 빨리 체결되면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자는 실적 발표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실적 발표 이전에 시장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좋다는 기사만 보고 매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이 그 실적을 모두 예상하고 있었다면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좋은 실적 발표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기도 합니다. 이 현상을 보고 많은 투자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좋은 실적인데 왜 주가가 떨어질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시장은 이미 그 실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시험과 비슷합니다. 100점을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상보다 얼마나 잘했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보다 좋은 결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예상보다 나쁜 결과는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는 실적 숫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 기대, 컨센서스 변화, 증권사 보고서, 기업의 실적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석이 쌓이면 시장이 앞으로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질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실전 체크리스트. 시장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얼마인가? 실제 영업이익은 예상보다 높았는가? 컨센서스가 최근 계속 상향되고 있는가? 기업이 앞으로의 실적 전망을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실적 발표 이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어떻게 변하는가? 좋은 실적이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것은 아닌가? 오늘의 핵심 정리. 첫째, 주가는 영업이익 자체보다 시장 기대와 실제 결과의 차이에 크게 반응합니다. 둘째, 컨센서스를 이해하면 실적 발표 이후 주가 움직임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좋은 투자자는 실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기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함께 분석합니다. 넷째, 장기 투자에서는 한 번의 실적보다 계속 높아지는 시장의 기대를 만드는 기업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업이익 서프라이즈와 어닝 쇼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밈사이트 제25강 영업이익 서프라이즈와 어닝 쇼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왜 중요한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실적 시즌이 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두 가지 단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영업이익 서프라이즈와 어닝 쇼크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무조건 좋은 기업이다. 어닝 쇼크가 나오면 무조건 나쁜 기업이다. 하지만 실제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어떤 기업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은 피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어닝 서프라이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닝은 기업의 실적을 말합니다. 서프라이즈는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는 뜻입니다. 즉, 시장과 증권사가 예상했던 영업이익보다 실제 영업이익이 훨씬 높게 발표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는 다음 분기 영업이익을 1,000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표는 1,400억 원이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400억 원이나 높은 실적입니다. 이런 경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기업의 경쟁력이 예상보다 강하다고 판단합니다.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올리기도 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보유 비중을 다시 검토하기도 합니다. 주가는 강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어닝 쇼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1,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영업이익은 600억 원에 그쳤습니다. 시장 기대보다 크게 낮은 실적입니다. 이런 경우 투자자들은 실망합니다. 증권사는 실적 전망을 낮추기도 합니다. 기관은 보유 비중을 줄이기도 합니다. 주가는 단기간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는 왜 생길까요? 반대로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오르는 경우는 왜 있을까요? 바로 시장은 실적보다 미래를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이번 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다음 분기부터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대형 고객사의 주문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합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이번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는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분기에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신규 공장 투자, 생산 라인 교체, 일시적인 비용 증가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시장에서는 다음 분기부터 실적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적이 나빴는데도 주가가 상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자는 숫자보다 원인을 먼저 분석합니다. 왜 예상보다 좋아졌는지, 왜 예상보다 나빠졌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기업은 메모리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이 이를 예상했다면 실적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은 조금 다릅니다. 현재 영업이익보다 기술 수출, 임상 성공, 신약 허가 가능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실적보다 미래 가치가 더 중요하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조선 기업은 대형 수주가 꾸준히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주가 계속 증가한다면 앞으로의 영업이익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회성 계약보다 장기 계약이 이어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는 실적 발표 당일만 봅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은 그 다음 분기, 그 다음 해까지 함께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투자 성과를 크게 바꿉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업은 한 번의 실적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꾸준히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기업이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은 한 번의 어닝 서프라이즈보다 여러 해 동안 꾸준히 좋은 실적을 이어가는 기업입니다. 실적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숫자 뒤에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제품 경쟁력이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있습니다. 경영진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가 함께 성장할 때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게 됩니다. 투자는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면 실적 발표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시장보다 먼저 기업의 변화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실전 체크리스트. 첫째,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높았는가, 낮았는가? 둘째, 그 원인이 일시적인 요인인가, 지속 가능한 경쟁력인가? 셋째, 다음 분기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넷째,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다섯째, 기업의 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한가? 오늘의 핵심 정리. 첫째, 어닝 서프라이즈와 어닝 쇼크는 결과일 뿐입니다. 둘째, 투자자는 결과보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셋째, 좋은 기업은 한 번의 깜짝 실적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꾸준히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기업입니다. 넷째, 장기 투자의 성공은 실적 발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계속 좋아질 기업을 먼저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업이익이 증가하는데도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